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의뢰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일론 역시 빠릅니다. 트위터 이사에 벌써 합류를 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고, 어제는 스위스에서 테슬라가 1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유럽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그 성장 기대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연준의 긴축 발언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안 좋았고요. 특히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던 나스닥 지수에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500선을 넘어서면 좀 좋을 것 같았는데 계속 14,50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14,500 이상에서 빨리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준 부의장으로 지목된 브레이너드 이사가 5월 달에 강력한 양적 긴축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 정책의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은 큰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간의 반등을 크게 보여주었으니까 하루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유가는 100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연준의 이런 긴축 발언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크게 오르면서 2.55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히 반도체주가 안 좋았고, 그간의 나스닥이 잘 반등할 때 잘 못 올랐던 헬스케어 주식도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 모형으로 기술주가 포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오늘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5% 넘게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가장 앞서서 상승했던 두 주식들이 오늘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헬스케어 쪽 주식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14,500선 이렇게 쌍봉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항선이자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한 4거래, 5거래 일전에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강력하게 또 양봉이 나오면서 14,500, 14,700을 뚫고 올라가면은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지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신흥시장,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시장 이런 시장에 비해서는 최근에 뭐 나스닥 주가 움직임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스마트머니들이 신흥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미국의 이런 긴축 상황에 어울려서 미국에서 자금을 빼내버린다면 나스닥 지수가 또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두 가지 상황에 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면 테슬라와 같은 좋은 주식을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4% 넘게 4.73% 빠졌고요. 1091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주가가 1050불 이상에서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분할 이슈, 기가 텍사스 오픈 이슈,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뭐 제가 말씀드렸던 850불 이하 700불 사이에서 주식을 많이 모으셨다면 지금은 좀 관망을 하고요. 혹시나 뭐 10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주식을 좀 더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테슬라 관련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가장 최근에 제시한 2022년 판매량 테슬라의 인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수량이 147만 대까지 내려왔어요. 원래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162만 대 이상도 봤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특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죠. 그리고 원자재 부족 상황, 반도체 칩 부족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수치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기가 베를린의 완공으로요, 유럽에 테슬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럽에 17만 대를 테슬라가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70%나 성장이 기대되는 29만 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연도별, 매월별 판매량 증가를 보면요, 증가 추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유럽의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유럽 내 신차 등록 대수죠.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2020년이 이 권색입니다. 권색 막대가 이렇게 되고 매 월별 누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21년은 이 핑크색이에요. 좀 더 가팔라지고 있죠. 매 월별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유럽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022년은 이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3월 달에 껑충 뛰었어요.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판매가. 작년에 뭐 17만 대 정도 팔았다고 하면 올해는 29만 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위에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20만 대니까.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배나 훨씬 더 올라가겠다. 그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파른 경사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은 독일 뭐 프리미엄 명차 3사가 위치해 있는 자동차의 본고장이고 가장 선진 시장입니다. 유럽에 차를 잘 판매할 수 있어야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영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그러니까 내연기관 전기차 할 것 없이 통틀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을까요? 네, 바로 테슬라 모델 Y였습니다. 3월달 영국에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테슬라 모델 Y로서 6,464대를 판매를 했고요. 2위는 또 테슬라입니다. 모델 3 6,457대. 뭐 한 7대 차이로 아쉽게 2위에 등극을 했어요. 자, year to date, 그러니까 1분기 누계로 봤을 때 영국의 차량 판매 1분기 총 수량을 봤을 때요. 테슬라는 6위,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델 Y가 7,770대, 모델 3도 7,770대 정도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즉 테슬라가 1, 2월 달에는 판매가 뭐 한 상당히 미진했다는 거죠. 뭐 1000대밖에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1300대 정도 1, 2월 달에 2개월간 판매를 했다는 거고 3월 달에 대부분의 테슬라가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의 배가 3월 초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1, 2월 달에는 수출에 집중을 하죠. 매 분기에 첫 달은 수출에 집중하는 게 테슬라인데 그 배가 2월 말이나 3월 정도 초에 도착해서 3월 달에 이렇게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공급만 되면은 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투싼, 기아 스포티지도 상위권에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내연기관 차량이죠. 자, 그러니까 내연기관 통틀었을 때 테슬라가 이제 1등, 2등 영국 시장에 베스트셀러 차량에 등극을 했다. 자, 테슬라가 그렇게 싼 차량이 아닙니다. 최소 뭐 한 6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인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프리미엄 차량이 자, 이 밑에 있는 버짓 차량들이죠. 그러니까 뭐 가성비가 중요한 이런 차량들보다도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게 정말 테슬라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국 3월 자동차 시장은요. 역시 뭐 반도체 칩 부족 상황, 공급 부족 상황으로 인해서 전년 동월 대비 14%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24만 대 정도가 신차 등록이 되었고 하지만 배터리 전기차 BEV는 78.7%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자, 모델 Y, 모델 3, 자, 1등, 2등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에 대한 영국인의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게 바로 기가 베를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더욱더 영국 시장에서의 큰 상승이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일 시장.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가장 선진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시장이 중요하죠. 독일 시장의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022년 1분기 독일 브랜드별 차량 판매 증감률을 2019년 1분기랑 비교해 봤습니다. 왜 2019년이냐? 자, 2019년 1분기에는 코비드 이슈가 전혀 없었어요. 2020년 1분기 그리고 작년 1분기에는 코비드 상황이 있었죠.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러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내연 기관차의 하락 종말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아우디는 2019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30%나 빠졌어요. BMW 거의 20%, 자, 메르세데스 벤츠 25.9%나 빠졌고, 자, 중요한 거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31.5%나 빠졌어요. 독일의 국민차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이 이렇게나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300%나 넘게 상승을 했고요. 포르쉐도 34%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포르쉐는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거는 좀 알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자, 타이칸과 같은 전기차를 일찍 도입한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일 시작은 코로나 이전 상황이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었겠죠. 2019년 1분기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그때보다 27%나 감소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 테슬라는 300%나 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전기차로 빠르게 이전이 되고 있고, 테슬라는 그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 1분기는 코로나 상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분기에도 자동차가 많이 판매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독일 시장의 2020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는 자, 10% 정도 감소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차량이 훨씬 더 지금보다, 그리고 2020년 1분기보다 잘 팔렸으니까 자, 이렇게 변화가 크고요. 2020년 1분기는 기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자, 10% 정도 독일의 차량 판매량의 감소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그러니까 독일의 쟁쟁한 회사들은 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테슬라는 334%나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포르쉐도 선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현대 기아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동화가 좀 더 빨랐죠. 아이오닉 5, 자, EV6 이런 차량들을 빨리 내놓고, 무엇보다도 독일 시장에서 뭐 코나 EV라든지 자, 이런 SUV, CUV 차량들이 잘 팔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랑 기아는 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1등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테슬라는 따라갈 수가 없죠. 334%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독일 시장에서요,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자, 테슬라가 넘사벽으로 잘하고 있고, 전기차의 침투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유럽 시장 70%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기가 베를린 가동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기가 상하이가 6일 연속 자, 휴무를 가지면서 뭐 한 14,000대, 15,000대 정도 생산 차질이 있다고 했죠. 이번 4월 달에도 충분히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이 절묘하게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고, 기가 상하이가 좀 물량이 딸린다면 기가 베를린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럽의 올해 급상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방송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인수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론 머스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정말 자, 빨리 한다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쉬질 않아요, 이분은. 바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이사회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이사회 합류에 대해서 트위터 CEO 파라그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큰 가치를 가져다 둘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회사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본인이 CEO로 있으면서도 좀 답답했던 상황이 있었나 봐요.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헬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에는 자, 자유의사, 프리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자, intense critique of the service which is exactly what we need on Twitter.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비판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뭐 뜻이죠. 자, 일론의 이러한 합류는 큰 가치를 트위터에 가져다 줄 것이고, 자, 우리 트위터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일론의 이사회 합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에 화답을 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단 몇 개월 안에 트위터에 상당한 개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와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이사회에 합류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 트윗 하나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Do you wanna edit button? 그러니까 트위터에는 글을 작성하고 이미 작성한 글에 대해서 에디트 기능이 없었어요. 자, 편집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편집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트윗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자, 원하십니까? 라고 본인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요청을 했고요. 자,
그래서 투표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역시 필요하다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yes라고 안 적고 yes라고 적었어요. 이게 좀 재밌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트위터에 편집 기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yes가 73.5%. 자, 이렇게 또 돌려서 트위터의 뭐 맹점이라 해야 될까?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기가 본인이 가장 애용하는 SNS 채널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뭐 피오한 이런 순수한 트위터에 대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선에 대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점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런 트위터에는 상당히 방대한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테슬라 봇 옵티머스 프로젝트와 같은 AI 프로젝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일론 머스크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간으로 사업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위터에 대한 이러한 진심은 향후 뭐 5년, 10년 후에 더 정확히 드러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목소리도 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